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대비를 위한 민간경비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민간경비의 의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무엇인가? 민간경비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민간 그리고 경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민간경비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비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개념을 보면은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륙법계 계통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은 국가의 고유 기능이었습니다. 따라서 경비라고 하는 개념은 다분히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독점물인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경비의 개념에 민간이라는 용어가 덧붙었습니다. 민간은 아시다시피 사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적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라는 개념 자체는 국가 독점물인데 거기에 민간이 붙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민간경비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고유 기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는 정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국가는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존재의의가 있다. 두 번째, 국가는 공공복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보호 기능은 다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소위 안보적 기능과 사회 질서 유지 기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은 다양한 유형의 치안 기구들이 이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민간경비를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국가의 보호 기능 가운데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치안 기구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다양한 유형의 치안 기구들에 대한 설명은 그 아래에 제2 치안 기구의 유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 기능 중에서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치안은 공적인 치안, 사적인 치안, 그리고 혼성적 치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뒷페이지 12페이지를 넘기시면은 개별적인 치안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치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의 재정으로 공무원을 통하여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치안은 민간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대가와 자선금품 등으로 민간인을 통하여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치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간경비 산업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 조직이라든가 언론 방송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녹색 어머니회라든가 다양한 차별 질서라든가 어린이들 보호라든가 학원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 조직들이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사적인 치안의 유형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혼성적 치안이 있습니다. 혼성적 치안은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혼합, 섞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치안의 성격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이 섞인 그러한 치안의 유형을 우리는 혼성적 치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혼성적 치안의 유행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청원경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면서 자신의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경비활동을 수행할 때는 경찰관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혼성적 치안의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경우도 민간의 치안 유형에 속하지만은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총기 사용이 가능하고 불신 검문에 준하는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지위를,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혼성적 치안의 유형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성적 치안의 유형은 앞으로 치안 서비스의 수요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다양해져가는 치안 서비스 수요자들의 맞춰주기 위한 그러한 상황별 특수한 그런 특수성에 맞춰서 맞춤형 치안 기구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혼성적 치안의 종류들은 다양하게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 그리고 혼성적 치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을 볼 때 공적인 치안의 가장 대표는 경찰, 검찰, 교정기관, 기타 형사사법기관들이 속하게 되고, 사적인 치안은 민간경비산업, 자원봉사조직, 언론방송 등, 그리고 혼성적 치안은 다양한 유형으로 앞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공적인 치안인 경찰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폭넓은 활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페이지 3번에 보면 민간경비는 넓은 의미로서 치안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치안은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공공재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날 치안기구들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사적인 치안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절 민간경비의 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간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치안인 경찰과 항상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미분화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민간경비는 경찰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치안의 한 축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경찰의 개념의 변천과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밑에 부분과 13페이지를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 경찰의 개념은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의 개념은 항상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달리왔습니다. 즉 경찰의 업무 영역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거듭해 왔고 활동 영역도 많이 변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경찰의 개념은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시대별 경찰 개념의 변천을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소위 그 도시국가의 형태로 국가가 운영돼 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치 행위 그 자체를 경찰의 개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서면서 특히 중세의 봉건주의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소위 그 중상주의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던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단순한
질서 유지 기능에 해당되는 소극적 경찰의 기능뿐만 아니라 적극적 복리 증진 기능까지도 경찰의 기능에 포함되면서 소위 경찰은 군주를 비롯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강압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찰권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 등 특수행정 분야를 제외한 전 행정에 대해서 행사하는 국가 권력이 포함되었고, 경찰의 개념은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한목적적인 국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대 법치국가 시대를 보면은 19세기 이후에 경찰 국가에 이어서 등장한 자유민주시대의 경찰 개념은 자유주의적 자연법 사상을 토대로 둔 것이고, 이전과 같은 무제한의 권한이 용인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근대 소위 법치국가 시대에 있어서는 소위 중세를 지나면서 새로운 자유주의적 사상이 가미된 소위 시민 의식들이 싹트면서 이런 시민들이 기존의 피지배 계급에 속했던 시민들이 소위 역사적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소위 퓨어터의 국가 목적 한정설에 의하면 국가 목적은 소극적으로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하나고, 적극적으로 인민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향상 발달하게 하는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국가가 간섭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의가 국가 목적 한정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개념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중세 때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플러스 공공복리 기능이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어 왔으나, 근대 법치국가 시대에는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부분들이 소위 제외되면서 경찰의 개념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한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경찰의 개념은 기존에 이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법 집행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은 소위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국민들의 생활 양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그리고 경제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서 교통 질서나 절도 및 유실 물건의 신고, 그리고 잠겨져 있지 않은 문 및 떨어진 전선 등 개인 간의 문제 등 서비스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왔고, 그 외에도 경찰의 기능 가운데 행정의 분야, 그리고 봉사의 기능까지도 더욱 추가되는 소위 경찰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광의의 개념이 넓은 의미의 개념이었고, 점점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 경찰의 개념이 점점 축소되어 왔다가 현대에 와서는 다시 서비스 분야, 행정 분야, 그리고 봉사의 기능까지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경찰의 개념의 변천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교재 14페이지 3 민간경비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에서는 군사나 행정, 공경찰 등의 개념과 혼재에 대해서 민간경비가 공적인 경찰의 활동과 그리고 공적인 정부의 기능과 크게 분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가 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범죄 예방과 통제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민간경비는 예외적, 제한적으로 재산의 보호나 신변 보호 등에 관한 활동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분히 이런 경우는 대륙법계적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범죄 예방에 있어 민간경비 분야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했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현재는 개인의 생명, 재산 그리고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민간경비의 임무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분히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미법계적 자치사상에 근거한 인식에
인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미법계 경찰 국가뿐 아니라 대륙법계 경찰 국가에서도 민간경비가 치안의 사전적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된 임무를 하면서도 법집행의 영역으로까지도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1세기 이후부터는 혼성적 치안의 유형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자, 과거에는 공경찰은 공적인 영역을 활동 무대로 했고 사적인 치안, 민간경비라든가 그러니까 사적인 치안은 사적인 영역을 주 업무 영역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영역 간 구분이 흐려지고 있고 그 경계선 또한 서서히 무뎌져 감에 따라서 영역 간 치안을 구분한다는 것이 더욱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영역 간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서 그러한 다양한 성격의 소위 그 영역, 스페이스, 공간이 출현하게 따라서 그러한 영역적 특수성에 맞춰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폴리싱, 즉 혼성적 치안이 21세기 이후부터는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5페이지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공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와 대별되는 공경비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자, 경비 활동의 기원은 본질적으로 원시사회에서부터 자연재해와 짐승 그리고 타 종족으로부터 위해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활동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원시사회에서부터 자연재해라든가 짐승 타종족으로부터 위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즉 원시사회에서는 아직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경비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부족사회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공동방위 개념, 공동방어 내지는 공동경비 차원으로 한층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그 경비의 개념은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시 시대에는 자위적 활동에 연유한 개인적 차원의 경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서서히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면서 공동방어 개념 그리고 국가의 등장은 국가적 차원의 경비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개념의 두 가지 연원을 살펴보면은 자 법체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기들 국가적 실정에 맞는 법체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가장 먼저 법체계를 세웁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체계를 세워야만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체계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법체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미법계 국가가 있습니다. 이 영미법계 국가는 각종 경찰 제도나 경비 제도에 있어서도 공통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비 개념을 살펴보면은 첫째, 임무 핵심은 국민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임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 범위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임무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제는 다분히 지방 분권적입니다. 그리고 행정 이념은 민주성과 자치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체제는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주체는 공경비뿐만 아니라 민간경비 부문도 경비 업무의 주체로 인정돼 왔습니다. 다음에 대륙법계 경비 개념은 대륙법계 경비 개념, 특히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보유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영미법계 대표적인 국가들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이 영미법계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대륙법계 경비 개념을 살펴보면은 임무 핵심에 보면은 개인적 이익 보호 플러스 국가 체제 유지의 임무까지도 저희 경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은 국가의 고유한 기능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행정체계 내지는 소위 권력적 작용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 범위는 일반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및 국가 행정까지도 임무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가 체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이념은 능률성과 합법성의 이념입니다. 경찰 체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경비 주체는 경비 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즉 경비 업무는 치안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우리는 공공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대륙법계적 경비 개념에 있어서 경찰의 보조적 기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최근이라기보다는 20세기 한 중엽 이후부터는 영미법계의 법체계와 대륙법계의 법체계가 서로 장단점을 치사 선택한 절충형 모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충형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소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유럽의 대륙법계적 법체계로 국가를 개혁한 이후에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군정 통치를 받으면서 다시 영미법계적 법체계로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들이 신헌법을 제정을 할 때는 대륙법계적 요소와 영미법계적 요소를 취사선택한 그런 절충형 법체계를 보유해서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최근에 와까지는 대륙법계적 국가들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소위 그렇게 경찰체제와 그리고 민주성과 자치성을 가미하기 위한 영미법계적 요소의 일부 수용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는 능률성과 합법성을 가미하기 위한 대륙법계적 요소의 일부 수용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절충형 모델로 이렇게 경찰제도나 법체계가 가는 것이 현재의 대세다 대표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경비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 기능. 자, 민간경비는 사전적 예방적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의 개념은 방범이나 방제, 방화 등을 포함하여 사전적 예방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후적 법 집행의 기능까지도 점차 부분적으로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가는 이런 경향을 우리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개념은 민간경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 사회적 손실 감소와 질서 유지를 위한 일체의 경비 업무 활동을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에서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 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주체면에서 민간이냐 국가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형식적 의미의 개념은 소위 그 실정법인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민간 경비를 설명한 것을 형식적 의미의 개념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이 있죠. 이 경비업법에 의해서 민간 경비, 즉 경비업을 설명해 놓았을 경우에 형식적 의미의 개념, 즉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개념을 정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에는 경찰과 민간 경비는 명확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민간 경비 활동과 일치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 정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단체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드 보고서에서는 민간 경찰과 민간 경비란 일반적으로 수사, 경비, 순찰, 경호, 수동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민간 조직과 개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PSTF의 경우는 민간 경비란 요금을 지불하는 특정의 고객에 대해서 혹은 자기를 고용한 개인이나 조직체에 대해서 신체나 재산, 기타 다른 이익을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비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민간의 기업체와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의 경우는 민간 경비는 특정 개인, 조직, 시설에 대해서 범죄와 손실, 위해의 예방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인 법 집행기관 이외의 개인 조직 서비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 견해로 볼 때는 민간 경비란 법인이나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위해로부터 예방을 위한 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 경비는 특정 의뢰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즉 고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리성이 게재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그리고 예방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개념 등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민간경비를 실질적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재산보호,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의 주체로서 경찰과 함께 민간경비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간경비의 업무 범위가 경찰과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법 집행권에 대해서만 보유냐 미보유냐, 경찰은 법 집행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민간경비는 법 집행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 집행권의 보유냐 미보유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경찰과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였고 경찰의 개념도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국가 행정의 수행이나 그리고 국가 체제의 유지 등을 그 고유의 임무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경찰의 지도 감독하에 관련 법규에 한정된 역할로서 사전적 예방적 기능만 제한적으로 담당한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민간경비의 개념은 출발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 비교에 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 비교는 그동안 경비 지도사 실제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항목에 해당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은 범죄 예방, 그리고 질서 유지, 그리고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는 소위 민간경비의 공공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즉 공익적 측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공익적 측면에 해당되는 이러한 공통점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은 거의 매년 경비지도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경비는 공익적이고 다원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경비는 이윤 추구와 이론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정부와 영리, 비영리 민간, 대상은 경찰은 불특정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평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비해서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자나 단체를 고객으로 삼고 있다. 평등성에 있어서는 공경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등하게 공평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이고,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에게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정부담은 국민이 내는 세금, 그리고 의뢰자의 대가, 강제권 보유, 미보유, 역할 범위는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의 영역에 경찰이 해당되고, 민간경비는 예방적, 범죄 예방적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다. 정치성, 근거, 시장성, 능률성 측면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따라서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공권력 보조 관계에서 이제는 영미법계 국가든 대립법계 국가든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경비는 활동 영역을 사적인 영역으로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경비는 공적인 영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법 집행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에 있어서 공적인 공간은 공경찰의 활동 무대로 삼아왔고, 사적인 영역은 사적인 치안의 활동 무대로 삼아왔지만은 이제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과 경계선이 흐려짐에 따라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치안 기구들이 존재하게 되고, 공경비는 소위 민간경비의 영역을 일부 침범하게 들어가고 있고, 민간경비는 공적인 영역까지도 일부 침범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